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최효정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제4선거구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이며 현재 의료관광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혜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서울 시민들과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시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에서 저는 의료관광이 서울 관광산업, 더 나아가 국가 수익에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지, 그리고 왜 의료관광이 서울 관광비전 3377을 앞당길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인지 검증된 수치를 통해 확인하고 서울시가 신속히 보완해야 할 과제와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풀어나가야 할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시민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울시 의료관광 산업이 왜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계는 이미 의료관광 융복합 산업으로 승부를 보고 있습니다. 세계 의료관광 시장 규모는 2022년 1,156억 달러에서 2032년까지 약 3,461억 달러, 한화로 약 49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등 주요 의료관광국은 국제의료 허브 도약을 위한 10개년 전략계획 추진은 물론 의료관광만을 위한 단일화된 추진체 설립, 그리고 특성화된 융복합 상품 개발과 전담 조직을 통한 해외 마케팅을 강화하며 국가 수익 증대를 위해 주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서울관광재단이 수행한 용역 결과에 따르면 의료관광 목적으로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1인당 평균 총 지출은 약 840만 원으로 집계되었고, 이 중 의료 분야 지출은 약 442만 원, 숙박, 식음료, 교통, 쇼핑 등 비의료 분야 지출은 약 398만 원으로 파악되는 등 의료관광객의 서울 방문은 도시 전반의 소비로 이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의료관광은 외국인 관광객 연 3천만 명, 1인당 300만 원, 7일 체류, 그리고 재방문 70%가 목표인 서울시 관광비전 3377을 가장 빠르게 달성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또한 서울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의료관광의 중심지입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환자는 약 117만 명으로 이 중 85.4%인 약 100만 명이 서울을 방문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서울이 한국 의료관광의 관문이자 핵심 거점임을 잘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서울은 수준 높은 의료 인프라뿐만 아니라 교통, 숙박, 관광 인프라까지 종합적으로 갖춘 도시라는 점에서 경쟁력이 큽니다. 서울시가 설정한 2026년 의료관광객 150만 명 달성이라는 목표도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속도만 올리면 서울은 세계 최고의 의료관광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서울 의료관광은 국가 수익은 물론 지역 상권의 활성화, 그리고 최고의 의료 품질이 만들어내는 특화된 도시 브랜드까지 동시에 키우는 고부가가치 전략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이 서울이 의료관광 산업 활성화에 속도를 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시정 질문의 요지인 서울시 의료관광 산업이 왜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종원 관광체육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광체육국장 구종원입니다. 네, 제가 국장님 조금 전에 서울시 의료관광 산업이 왜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공감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서울 의료관광 활성화가 2023년 서울시가 야심차게 내걸었던 서울관광 비전 3377을 가장 빠르게 달성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네. 의료 관광이 또 부가가치도 높고 네. 또 의료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가족들이나 뭐 그래서 관광객 증대 효과도 여러모로 있을 걸로 예상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서울 의료관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의료관광 업계의 걸림돌이 되는 그런 문제점들을 명확히 파악해서 해야 하는 것이 필수인데요. 네. 본 의원이 지난 6월 2차례에 걸쳐서 서울 의료관광 협력기관 간담회를 통해서 의료관광 업계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 경청을 한 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그 6월 의료관광 특위 차원에서 상급 종합병원 의원 그리고 웰리스 복합시설 한방기관 등을 방문을 해서 또 현장의 업계 애로사항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네. 지난 11월 5일에는 의료관광 무엇이 걸림돌인가라는 주제로 의료관광 특위 주간화의 정책 토론을 개최해서 서울시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의료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예. 이 모든 과정에서 제기된 의료관광 분야의 개선 과제들은 명확했습니다. 첫 번째, 의료관광 비자 발급의 절차의 복잡성과 더딘 행정, 그리고 두 번째, 국내의 불법 브로커로 인한 시장 교란, 그리고 세 번째, 외국인 대상 의료 광고 규제의 과도함, 그리고 의료관광 전문 인력 통역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인력난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의료관광 비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료관광 비자 C33 G110 비자가 있죠. 네. 업계에서 호소하고 있는 것은 의료관광 진행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비자 발급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느리다라는 점인데, 현재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 의료관광 주요 국가의 경우에는 온라인 기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서 의료비자 신청에서 심사, 발급, 그리고 입국까지 단일화된 창구로 편리하고 신속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의료관광 신청, 심사, 발급, 입국까지 처리하는 절차가 보건복지부 그리고 또 법무부가 연관이 되어 있어서 신속한 행정 처리가 불가능하고, 그리고 비자 처리 기간이 장기화된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의료관광 주요 국가들처럼 일사천리로 비자 발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인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의료관광 비자 기준이 불명확하다. 비자 발급이 거부되었을 때 의료관광객 또는 유치업체가 거부 사유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무부에서는 거부 사유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답변으로 일관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현장에서 굉장히 답답함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료 서비스를 받는 환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환자뿐만이 아니라 보호자가 필요하죠. 네. 보호자 동반자의 그 동반이 필수인데, 까다로운 자격 증빙 절차로 인해서 의료관광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서울시 지난 2월 19일 법무부를 대상으로 해서 비자 발급 절차 완화에 대한 건의한 바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비자 얘기만 나올 때마다 참 저희 그 서울시로서도 좀 답답한 부분인데요.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좀 환자 특성에 따라서, 예를 들면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시급성도 요하고 이런 분들한테는 좀 비자가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나올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왜 거부되었는지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런 맞습니다. 부분이 예. 조금 이제 안 돼서 저희가 그 법무부 쪽에 이제 제도 건의를 조금 요청을 해 놓은 상황이고요. 근데 여전히 뭐 거기에 대해서 좀 명확한 답이 있거나 어떤 움직임이 있거나 뭐 그런 모습은 안타깝게도 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한 번으로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또 여론도 좀 조성하고, 또 이게 또 비단 한두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또 산업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좀 법무부에 계속 요청을 하고, 또 뭐 여론화 작업이나 뭐 이제 이런 그 여론을 좀 환기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피드백이 없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네. 간과하지 마시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야 네. 됩니다. 그 다음으로 다뤄볼 쟁점은 예. 불법 브로커에
불법 브로커로 인한 시장 교란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 현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차원에서 외국인 환자 불법 유치 행위 신고센터 그 사이트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실명 제보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 브로커들의 난립을 방지하기에는 효과적인 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게다가 2021년부터 지방일괄이양법에 의해서 불법 신고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보건복지부, 정부의 보고가 되지 않아서 정부 차원의 그 사후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 서울시는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서 불법 브로커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말씀 주신 대로 외국인 환자 불법 유치 행위 신고 센터에 이제 실명으로 이제 신고 사항이 접수가 되면 저희가 이제 진흥원에서 1차 검토 후에 이제 시로 조사 의뢰될 경우 저희가 처리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국민신문고라든가 응답소 등을 통해서 불법 유치 행위 신고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접수된 건은 이제 41건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밖으로 잘 드러나지도 않을 뿐더러 맞습니다. 저희한테 어떤 출입을 하거나 뭐 그런 좀 권한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좀 애로가 있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는 이런 뭐 조사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업계의 자정 노력도 무척 중요하다는 판단이 많이 들고 있고 또 어떤 그 실제로 동종업계에서 많이 신고를 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도 그러니까 외국인 환자 불법 유치행위 신고센터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시는 그 유치업자분도 그러니까 상당 부분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에 따른 홍보도 필요하지만 예.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본인 예. 실명제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 41건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거보다 예.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예. 피해 사례가. 그래서 말레이시아 경우 그 의료관광 전담기구 MHTC 말레이시아 헬스케어 트래블 카운실 여기에서는 내부 고발 채널을 마련을 해서 불법 브로커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좀 전에 언급드린 것처럼 실명 제보가 아니라 이메일이나 익명 편지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하고 그리고 신고자 신원 보호는 물론 내부 고발 내용은 무기명으로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불법 브로커 의료 관광을 망치는 아주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 차원에서도 말레이시아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의료 관광의 투명성 그리고 신뢰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을 생각하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예, 뭐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워낙 그 뭐 환자 알선 유치라든가 뭐 수수료 문제, 허위 과장 광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의료 관광이 좀 항상 활성화될 때 이것이 또 신뢰도하고 연결이 돼서 저희도 좀 개선해야 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근본적인 것을 예. 좀 파악하셔서 네. 좀 개선 방안 마련하셔서 실행에 옮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다음은 외국인 대상 의료 광고 규제 과도함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의료법 제56조 시행령 23조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다만 의료 광고 특례에 따라서 등록된 유치 의료기관 등은 공항이나 항만, 면세점, 관광특구의 특정 장소에 한해서 외국어 표기 광고를 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반면에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해외 대상 의료 서비스 홍보 그리고 정보 제공 이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따라서 의료 관광을 의료법상 광고 규제가 아니라 공공의료 정보 제공으로 분류를 해서 해외 홍보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물론 저도 과장되거나 어떤 편향된 그런 광고는 환자로 하여금 부적절한 그런 어떤 선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료 광고에 대한 규제가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황금알을 낳는 거위지 않습니까? 의료광원 산업이 이 의료광원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어도
정부가 인증한 우수 유치 의료기관의 경우 장소 제한 없이 의료 광고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도 이에 대해서 동감을 해서 지난 2월 네. 보건복지부에 이에 대한 개선 건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것 역시 지금 이제 그 의료 광고에 대해서 좀 넓게, 특히 뭐 보건복지부라든가 또 그 법무부에서 이제 검증된 의료기관, 우수 유치 기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좀 다양하게 광고할 수 있도록 그런 건의안을 조금 발행해 놓은 상황이고요. 네. 법무부에서 복지부나 뭐 법무부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공감은 하고 있지만 또 이게 또 갑작스럽게 또 결정될 문제는 아니라서 사회적 공감대가 좀 필요하다, 일단 그런 이제 원론적인 입장이어서 이 부분도 계속해서 이제 요청할 생각입니다만은 네. 다만 저희들이 느끼는 감도로는 비자보다는 훨씬 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 의원이 의료원 관련된 문제점에 관련된 보도 자료 검색을 해보면 예. 거의 많이 수면 위로 부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 부분이 문제거든요. 2009년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 그 의료법 개정으로 지금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서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 문제점들이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점들이 검색을 했을 때 올라온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강력한 목소리를 예. 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본 의원은 2단계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액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가령 서울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서울의료관광 해외 거점 사무소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외 거점 사무소에서 서울시 의료관광 홍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지 파트너 사무소의 역할을 수행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인천시의 경우에는 2023년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예.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아서 외국인 환자 유치 기반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인천 의료관광 홍보센터를 개소를 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뭐 언론을 통해서 좀 더 들여다보세요. 좀 더 들여다보셔서 서울시도 인천처럼 예. 서울시도 의료관광 홍보센터 구축에 힘써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는 하십니까? 예, 뭐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뭐 그런 기관이 있다고 하면 뭐 그 외국인 관광객 유치하는데 많이 도움은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네, 도움은 될 거라고 판단만 하시지 마시고 좀 더 들여다보시고 적극적인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행정 보겠습니다.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의료관광 활성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의료관광 부가가치세 환급 문제 잘 알고 예. 계시죠? 네. 잘 아시다시피 다가오는 12월 31일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 성형, 의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용, 성형 등 의료 관광을 목적으로 방한한 외국인 환자의 확보, 내수 확보, 그리고 내수 경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고부가가치 소비 확대를 위해서 해당 그 제도를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네. 2016년 4월에 도입을 했는데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서 연장을 했습니다. 필요한 제도니까요. 그런데 올해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 세제 개편안 내놓으면서 오는 2026년부터는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하지 않기로 한 상황인데, 현재 외국인 환자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일몰에 대해서 업계 우려가 큽니다. 왜냐하면 부가세 환급 실적의 91%가 서울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서울에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부가세 환급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곳은 바로 서울 의료관광 업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1월 10일 행감 때 이번 달 안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그 연장 여부를 놓고 논의가 있을 것이다.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서울시 차원에서도 외국인 환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연장 건의를 해야 된다고 요청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어떤 액션을 취하셨습니까? 예, 그 말씀 주셔서 저희도 적극 공감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바로 그 다음 날 11월 17일 날 보건복지부 해당 정책의 연장을 좀 강력하게 건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12월에는 지금 토론회 등을 통해서 이해관계자와 좀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좀 여론을 좀 환기시키고 정부와 계속적으로 좀 협력해서 연장 방안을 좀 논의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네. 아무리 좋다라고 하더라도 의료 관광객이 서울을 선택하려면 서울이 안전하고 공정한 진료 환기 그 체계가 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11월 의료관광 특위 차원에서 의료관광 정책 토론회 가졌지 않습니까? 예. 한 토론자의 경우 사무장 병원 굉장히 문제인데요. 불법 사무장 병원 근절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예. 비의료인 자본이 개입한 병원, 즉 불법 사무장 병원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현재 우리나라 의료 시장을 잠식하고 있고 그 결과는 서울시 의료관광 기반인 신뢰를 서서히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셨는데 본 의원은 아주 강력하게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예. 그러면서 강력히 요청을 하셨습니다. 서울 의료광고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시가 비급여 의료기관 실소유자 등록제를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서 병원의 명의자와 실소유자 당연히 같아야 됩니다만 지금 이런 불법 사무장들이 있기 때문에 실소유자, 명의자를 구분 등록하도록 제도화하는 비급여 의료기관 실소유자 등록제 도입을 요청을 하셨고 다음으로는 보험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광고나 인력 이동 그리고 의료 중개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나옵니다. 이 병원이 사무장 병원인지 아닌지 그 여부가 판단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에 따른 어떤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투명하고 정직하게 운영하는 병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병원이 서울시 의료관광 홍보나 인증 사업에서 우선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정상병원 보호제도를 도입해 달라. 그래서 정직하게 운영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달라라는 그런 의견이었는데요.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좀 다 의미 있는 제안들이시고요. 이제 다만 그 첫 번째 제안 같은 경우에는 음성화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사부장 병원을 좀 양성화 제도권 안으로 좀 편입하자라는 아마 그런 그 취지로 들립니다. 아니요. 음성화된 부분을 양성화로 편입하자는 취지는 절대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소유자하고 그 다음에 소유자, 명의자 그러니까 그만큼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그런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만약에 나중에 발각됐을 때 그에 따른 어떤 처벌, 그다음에 관련된 어떤 내부 고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경각심을 좀 불어넣기 위한 그런 제도 마련을 요청하신 거고. 어떻게 음성화된 거를 불법 사무장 제도를 양성합니까? 그거는 제가 있을 수가 이해를 없는 제가 일입니다. 좀 잘못 드린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뭐 말씀 주신 여러 취지나 이렇게 봤을 때 뭐 모니터링도 좀 강화하고 저희 서울시가 또 상당 부분은 또 제도적인 부분이어서 보건복지부와 좀 제도의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부처와 또 협의해야 될 문제가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종합적으로 볼 때는 저희도 그 방향에 따라서 최대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의료관광 분야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웠던 거는요. 서울시에서 의료관광 정책 지금 마련해서 예산도 내려주고 있습니다만 1년에 사용되는 예산이 약 13억에 불과합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약 13억. 약 13억 원의 그 비용으로 어떻게 서울시 의료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하고는 계신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어떤 그 가장 중요한 좀 전에 제가 계속 언급드렸던 업계 애로사항, 문제점을 풀지 않으면 이 부분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결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투 트랙으로 가야 되죠. 서울시가 해야 할 역할은 서울시가 하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 탓을 돌리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한국 의료관광 발전을 위해서 또는 서울시 의료관광 발전을 위해서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진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좀 경각심을 갖고 예. 좀 더 좀 발빠른 대응을 좀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예, 더 많이 관심 갖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계에서 요청한 의료관광 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 개선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외국인 환자 유치 목적 의료 광고 규제에 의해서 타 주요 의료관광국들 얼마나 지금 국가 수익으로 지금 얼마나 주력하고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타 의료관광국 경쟁 국가와 비교해 볼 때 더 높은 수준의 광고 효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진출법에 의료 광고 제한 규정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어서 의료 광고 통제 규범의 적용 범위 완화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강력한 요구와 그리고 유치 의료기관 등록 시에는 의료사고 책임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유치 사업 시에는 보증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상 활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실무상 비용만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굳이 실무상 이렇게 거의 지금 활용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이런 그 제도 등록 요건을 유지해야 할 정책적인 어떤 실익에 대해서 실무상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서 해당 등록 요건들을 삭제해서 의료광원 산업에 대한 어떤 진입 장벽을 낮추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예.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모든 부분을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유념하셔서 서울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일들 신속하게 추진을 좀 해주시고, 네. 정부에 요청해야 할 사안들 그런 부분들 빠른 시간 내에 협조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에 따른 결과를 예.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의료 관광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해 주신 부분을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세훈 시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시장님, 연일 시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제가 관광체육국장과 주고받은 서울 의료관광 산업 활성화하기 위한 제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우리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점에 대해서 잘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최근 들어서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의료관광의 포션이 줄 줄 알았더니 오히려 의료관광의 포션이 늘어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것보다 의료관광으로 벌어들이는 우리의 관광 수입이 조 단위로 이렇게 파악이 되면서, 이게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뷰티 산업이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평가를 받고 있고, 앞으로 잘 우리가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거에 따라서는 상당한 효자 산업군이 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우리 해당 국장하고 문답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투자나 여러 가지 챙겨야 될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 정말 귀담아 들었습니다. 아마 정부도 저희와 비슷한 상황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정부는 올해 예산에 한 20억 정도를 의료관광 활성화에 투자하기 위해서 예산안을 마련해서 아마 심의 중인 모양입니다. 네. 저희 서울시가 혹시 정부에서 투자하는 것 중에 빠진 부분이 있거나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뭔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네. 중복 투자가 되지 않도록. 그러나 서울시 입장에서는 꼭 챙겨서 오히려 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확인을 해보고
저희 차원에서 챙길 수 있는 것들은 챙겨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의료관광 정책은 그 단일화된 창구가 아닙니다. 타 주요 의료관광국처럼 단일화된 창구에 의해서 신속하게 진행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라든지 문화체육관광부, 그 또 산하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라든지 한국관광공사, 이게 투 트랙으로 가기 때문에 정책, 의료관광 정책의 일관성, 그리고 신속성, 효율성 부분에서 매우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한 그 관련 부처 간의 어떤 연계, 체계가 미흡해서 의료관광 데이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장님. 데이터를 운영하는 통합 플랫폼조차 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해외 홍보, 어떤 마케팅이나 전략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신속하게 체계적으로 추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조금 전에 제가 여러 나라들을 거론했습니다만 주요 성공한 주요 의료관광국의 경우에는 정부 산하 의료관광 전담 기구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단일화된. 그리고 비자는 물론 숙박이나 교통이나 의료기관 그리고 관광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되는 통합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의료 관광객들이 의료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그런 마련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도 이처럼 의료 관광 원스톱 온라인 통합 플랫폼을 운영해 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고맙겠지만,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정부만 믿다가는 하세월이 될 것 같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솔직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국의료관광의 주축 서울시가, 그리고 서울관광비전 3377 달성하고도 남습니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하게 된다면. 그래서 서울시가 중앙정부의 움직임을 기대하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서울시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서울의료관광 원스톱 온라인 통합 플랫폼을 구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통합 플랫폼을 설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깊이 있게 들여다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보고를 받아보니까 정부에서도 이 통합 플랫폼을 준비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모양입니다. 뭐 꼭 이 사례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정부가 오히려 시장 경제에 맡겨두고 부족한 부분만 보완을 해주는 게 더 효율적일 때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방금 전에 언급한 대로 중복 투자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와 협업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좀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꼭 필요한 투자가 있다면 아끼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에 방문하는 의료 관광객이 85%가 넘었습니다. 서울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도시 브랜드 강화에도 굉장히 탁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정부가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은 서울시 의료관광만큼은 서울시에서 좀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 안에 정말 믿을 수 있는 의료관광 의료기관의 정보도 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실제로 지난 5일 개최된 의료관광 토론회에서는 미국 국적의 의료 관광 관련 업자가 말씀 주신 내용입니다. 최근 환자 후기, 그리고 전후 사진을 사칭한 AI 딥페이크, 이런 광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STO, 우리 서울관광재단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기관에서 의료기관에, 서울시 의료기관의 정보를 제공해 달라라고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 지금 이제부터라도 서울시가 전 세계에 서울의료관광의 글로벌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디 서울의료관광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서 시장님께서 서울의료관광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세계 의료관광 탑 3에 서울이 등극하는 그날을 진심으로 염원합니다. 끝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기 전에
그동안 의료관광 특위 위원으로서 애써주신 고강민, 김기령, 김용호, 김태수, 김영재, 옥재은, 이상욱, 이종배, 이종환, 황철규, 박강산, 아이스로, 우영찬, 한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하면서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혜영 의원님